농심이 새우깡 원료인 꽃새우를 다시 구매하고 있지만 양이 워낙 적어 군산 어민들의 손실을 메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군산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남원 지리산 자락에 석탄재를 묻은 뒤 창고를 지으려 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젠 전범기업에 대한 제재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일 교류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전북 이통장연합회는 하나가 돼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전라북도의회는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도내 기업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게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들이 10년간 구매한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이 모두 300억 원에 이르는 상황. 도의회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전범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확인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공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일본의 적반하장식 보복 도발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이통장 연합회는 불매운동 등 국민들의 대응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면서 정치권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머리를 맞대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일본의 망언이나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일본의 경제 침략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의지도 바짝 날이 서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원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에 대한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가 중고차 수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군산항에 대규모 중고차 수출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들여 연간 7만 대를 취급하는 시설을 조성해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역의 대체 신산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GM 공장 폐쇄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천항에 연간 30만 대를 처리하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고 민간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정부가 다른 지역과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 같은 경우는 8천억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고 예산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는 이달 말에 완료됩니다. 군산을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가 말뿐인 지원만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조용하던 남원의 한 산골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한 업체가 마을 주변의 산 골짜기를 석탄재로 메우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허락하지 않자 업체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지리산 자락 한 시골 마을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2년 전 한 업체가 이곳 골짜기를 메워 창고를 짓겠다고 나섰는데
메우려는 게 경남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이기 때문입니다. 양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20만 톤, 25톤 트럭 7,000대 분량입니다. 그러면 저 산만큼의 양을 여기다가 매립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침출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 송지천, 주촌천, 요천을 통해서 섬진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차가 한두 대 오는 것도 아니고 낮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많이 매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건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환경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운반에 따른 비산먼지라든지 또는 그게 성토되었을 때의 약간의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업체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불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업체는 석탄재가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폐기물이 아닌 정상적인 성토재라고 말합니다. 환경에 저해되는 한 가지라도 들어가 있는 건지 그 환경 인증을 꼭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 인증을 받고 그걸로만 나는 매립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세 차례 변론을 마친 남원시와 업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를 출발해 군산으로 가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예정보다 2시간 반 늦게 군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돌풍이 불고 미군 군사훈련까지 겹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연결 항공편까지 지연되면서 승객 3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행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을 출발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여객기는 평소처럼 55분 만에 공항 상공에 진입했지만 착륙하지 못한 채 30분 동안 공항 주위만 맴돌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미군 군사훈련까지 더해져 착륙할 수 없다는 공항의 지시 때문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착륙이 어려워서 이제 관제해서 이거 훈련 때문에 한 10분만 더 떠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연료가 떨어질 위기에 처한 여객기는 120km가량 떨어진 청주공항에서 연료를 채우고 다시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여객기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30분가량 늦은 오후 1시에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14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 여객기를 타고 제주로 가야 했던 승객 180여 명도 3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스타 측은 항공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계획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상상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김수환 교육감이 다음 주 안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환 교육감은 오늘 교육부 장관과 만나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장관 동의 조항을 활용해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침해했다며 다음 주 안에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상상고 문제는 전국적으로 적용할 고교 유형체제의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은행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전북의 기업들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관련 기업체 1,344곳 가운데 3.4%인 47곳이 일본 부품을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새우를 다시 구매하겠다고 했던 농심이 경매 때마다 1.5톤씩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물량입니다. 이달 말이면 꽃새우철이 끝나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동안 입은 손실을 메우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심의 꽃새우 재구매 결정에 지난 2일부터 꽃새우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농심은 경매 때마다 1.5톤씩 사기로 군산시와 협의하고 구매에 나섰습니다. 어제 사간 것이 약간 상당수는 122장이야. 곱하기 15kg 해야겠죠, 무게가. 그러면 약 한 2톤 400 정도 사갔어요.
이는 전체 경매 물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농심이 과거에 30%가량씩 사들였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꽃새우철은 이달 20일쯤이면 끝납니다. 경매가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열리는 걸 감안하면 농심의 올해 구매량은 10톤 남짓에 그칠 전망입니다. 농심의 구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꽃새우 가격도 15kg 한 상자가 38,0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이 가격 갖고는 우리가 기름값도 비싸고 인건비 비싸지 모든 것이 물가가 이렇게 오는데 생선만 이렇게 안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새우가 이렇게 싸게 나가면 이거 안 맞아요. 차라리 그냥 배 묶어놓고 있는 게 나서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민들은 내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수협, 어민은 꽃새우 파동의 원인인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물질 선별기 도입 등 개선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심이 꽃새우 재구매를 결정하면서 군산 어민들이 기사 회생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2개의 태풍이 잇따라 북상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제8호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제9호 태풍 레끼마와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함에 따라 태풍 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24시간 상황 관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에게도 태풍 예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방공호를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전주 완산공원의 충무시설이 문화관광시설로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완산공원 충무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재생하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게 돼 올해 말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산공원 충무시설은 1973년에 전시 상황에 대비해 방공호로 조성됐으며 2006년에 용도 폐기됐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금융기관 32곳의 여수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수신 비율이 2.4% 증가했고 지난 3월까지 수신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만여 곳에 이르는 가맹점의 매출 개선과 상품권의 10% 할인으로 가게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금융권 저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의 한 중학교 전직 야구부 코치인 2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씨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야구부 숙소 침구에서 발견된 체액을 A씨의 것으로 확인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던 14살 제자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전남 어선 4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군산시 비흥항 서쪽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로 전남 완도의 7.9톤급 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 50분쯤에도 군산시 옥도면 계야도 남서쪽 해상에서 전남 여수의 9.8톤급 어선 2척을 붙잡았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종일 대기 상태가 불안정한 가운데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70mm로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크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3도, 진안, 장수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